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리는데, 아, 좀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수급적으로 볼 때 이유는 물론 있어요. 네, 수급적으로 좀 장난질을 친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인트 스템으로 시세를 내고, 조인트 스템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하고, 네, 그런 패턴의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급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이런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처셀이 쭉 치고 나가는 것은 조인트 스템권이거든요. 네, 조인트 스템의 재허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제일 큰 거죠. 따라서 우리가 1번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냐, 2번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낼 수 있는 대박주 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목격을 했지만 네, 이와 같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는 패턴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이 주식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장중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드리면서도 매 시간마다 제가 영상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고 라이브로 진행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순간적인 변동성에 대한 판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 업데이트와 이렇게 긴급 매매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영상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목격했잖아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은 예전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었죠. 쭉 치고 올려서 장대 양봉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꺾였어요. 다시 꺾이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와 유사한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쭉 치고 올라오다 조정받고 쭉 치고 올라오다가 조정받아도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조인트 스템의 허가죠, 허가. 허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더블 정도 냈고 실적이 좀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이처셀도 화장품 사업도 여러분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뭐 이를테면 네이처셀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주요 사업이 화장품 제조 판매. 근데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주들이 요즘 시세를 내니까 그 건 때문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은요. 뭐 물론 화장품 섹터가 모멘텀이 되지만 주는 조인트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한투자금융 얘네들이 항상 그 팔았다 샀다 항상 그 혼돈을 주는 매매를 많이 하죠. 여기 신한투자금융이 27만 주 정도를 순매도를 오늘 하면서 어제 샀던 걸 그 이상으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장난질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샀던 것 이상으로 팔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옛날 갖고 있었던 물량을 파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뭘 한번 봤냐면은 그 3월 한 13일께부터 여기 이제 주가가 뜨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과연 이제 누가 주도가 돼서 올렸느냐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월 13일 날짜부터 5월 21일 것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신한투자금융이 주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신한투자금융, 모건스탠리, JP모간 얘네들 셋이
집중적으로 이제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한금융투자죠. 네, 신한금융투자의 최근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이시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한 이때부터 얘네들이 매수를 처음에 쭉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재차 샀다가 다시 이렇게 파는, 네,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좀 좌지우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 패턴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 꼭지가 언젠가요? 네,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요 꼭지가 예를 들면 4월 한 초순께네요. 4월 초순께. 4월 초순께라고 한다면 요때쯤인데요. 네, 얘네들도 사가지고 또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때부터 사실 매도를 했던 모습이고, 네,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한금융투자죠. 신금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경우도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동향도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JP 모건 같은 경우 패턴을 보면 얘네들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 없고요. JP 모건은 계속 산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계속 사요. 이때부터도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신한 애들은 샀다 빠져나갔지만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사고 있어요. 얘는 샀다가 빠져나갔으면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주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요, 한쪽 창구가 주도를 했다고 해서 그쪽 창구가 계속 주도를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신한금투가 좀 장난질을 쳤지만, 그건 일단락 된 패턴이라고 보여지고,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에서 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네이처셀의 이 올라가는 추세를 믿어야죠. 추세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올라갔다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쭉 치고 나가는 이런 패턴이 조인트 스탠건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수급은 약했지만은 기본적인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인트 스탬 허가 결과 발표가 머지 않았다는 거. 네, 이게 큰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신한금투가 장난질 쳤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걸 일단 보고 가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인트 스탬 품목허가 기대감, 이 건이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뭐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네이처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요게요,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확인을 시켜드렸지만은 이 재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일수로 따진다면은 사실 지금쯤 나와야 돼. 근데 영업일수가 아니고 영업일수로 따지면 6월 달에 나오는 거고, 그죠? 한번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그냥 날짜 하루하루로 따지면은 지금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나오는 거는 좀 안 맞고, 되게 이 금융당국에서는 되게 영업일수로 많이 그 모든 걸 칩니다. 심사 기준 뭐 이런 것들도 영업일수로 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일수로 칠 때는 6월이란 말이에요. 한 6월 중반 정도 됩니다. 중반.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3월 첫째 주에 품목허가 재신청 완료해가지고 3월 4일부터 8일 날 재신청을 했다. 예비 심사하고, 그리고 기간을 보면 되게 4월 중순에 모든 심사 절차 종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규정이 70일 안에 심사 종료가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정도 기준을 보는 거죠. 영업일수로는 6월 중순경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하여튼 그 약심이 위원들이 교체되면 좋겠고 뭐 일단 교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됐지만 임상적 유의성이 입증이 안 됐지만 이번엔 이걸 보완을 했거든요. 임상적 유의성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첨생법 개정안. 이게 내년 초에 발효가 되는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기본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흥보등락하다가 새로운 시세를 내고 뚫었어요. 이 지점을 뚫었잖아. 뚫었으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지점을 뚫었잖아. 그죠? 뚫었다면은 이 내려와도 이 지점이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는 괜찮은 것이고 여기서 쭉 치고 나가는 패턴은 요거 심사 결과권에 따라서 충분히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은 아직 alive 살아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인 수급 신한금투 때문에 좀 두드려 맞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요. 갑작스런 재료가 항상 많은 게 이 주식판입니다. 수급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료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다면 제가 빨리 알려드려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빨리 그 상황을 자료를 받고 그걸 빨리 알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이 아니라 네이처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이처셀이라고 보내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종목명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요 안에다가 네이처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하고 도와드릴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꼭 문자를 주셔서 우리가 이 다음 과정을 판단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항상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거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이처셀 문자 꼭 주세요. 최선 다하겠고요. 응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대장주.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상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이 질환에서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